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는 금속 바늘 수만 개가 손톱만 한 작은 칩 위에 0.1mm도 되지 않는 극도로 촘촘한 간격으로 동시에 꽂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늘들은 단순한 바늘이 아닙니다. 바로 반도체 검사에 쓰이는 검사용 핀이라는 특수한 부품입니다. 이 작은 금속 바늘들은 1초에 수천 번씩 극도로 섬세하게 칩을 찍어내며 그 미세한 힘의 조절 하나로 수천만 원대 AI 칩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조금만 세게 눌러도 칩이 망가지고 너무 약하게 닿으면 신호 전달 오류가 발생해 검사가 무용지물이 되죠. 이처럼 극한의 정밀성과 내구성을 요구하는 검사용 핀 시장에서 무려 70%를 한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삼성전자, TSMC, 엔비디아 같은 초거대 반도체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절대 강자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회사의 바늘 공급이 끊긴다면 세계 반도체 생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강자의 시작점이 바로 부산의 허름한 비닐봉지 공장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깁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품질이 비슷하다면 더 싼 제품이 시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일본 제품과 경쟁하면서 오히려 20%나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비싼 제품은 시장에서 외면받아야 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고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일본 경쟁사들을 몰아냈습니다. 이 거꾸로 된 경제학 현상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전혀 새롭게 인식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이 힘이 현재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산의 허름한 비닐봉지 공장이 어떻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쥐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부터 꼼꼼히 짚어봅니다. 둘째, 이 회사가 어떻게 일본을 꺾고 40%대라는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제조업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는지 분석합니다. 셋째,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회사가 왜 지금 가장 날카로운 경고장을 받고 있는지 그 배경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저희 채널은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계를 197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잘나가던 대기업 금성사, 현 LG전자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회사를 떠납니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자신이 단지 부속품처럼 취급되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978년 11월 자본금 300만 원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창업자와 아내의 성을 딴 리노였고 이는 회사의 흑자를 가족 명예만큼 소중히 여기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리노공업의 창업자 이채윤 대표입니다. 처음부터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제품은 비닐봉지였고 이어 헤드폰 부품, 카메라 케이스, 심지어 붕어빵 굽는 틀까지 만들었죠. 돈이 되는 제품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단순 생계형 잡일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 시기 쌓인 플라스틱과 금속 정밀 가공 기술은 이후 반도체 검사반을 제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절 리노공업은 일본의 소니, 샤프 같은 대기업의 포장재와 부자재를 납품하며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기업 특유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납기 압박은 가혹했지만 이를 견뎌내며 초정밀 제조 기술이 회사 DNA에 새겨졌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품질 기준은 바로 이 가난한 하청 시절에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었습니다. 전환점은 1987년 중국 출장에서 찾아옵니다. 당시 중국 공장들이 한국 원가 100원짜리 플라스틱 가공품을 20원에 찍어내는 현실을 목격한 이 대표는 단순 가공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위기에 처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는 무턱대고 싸운다기보다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체질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일본 기업이 100% 독점하던 반도체와 회로기판을 검사하는 작은 바늘 검사용 핀 시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비싼 일본산 핀을 전량 수입하며
납기 지연과 가격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일본산 핀을 수입해 국내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벌면서 동시에 밤마다 일본산 핀을 분해해 스프링 탄력, 도금 두께, 재질 성분까지 역추적하는 치열한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마치 시계를 완전 분해해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과정이었죠.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직접 회로기판 검사용 핀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라는 독특한 경영 철학이 싹 텄습니다. 초기 일본 제품을 모방하던 시절 3천만 원을 들여 대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교수는 품질을 쓰레기 수준이라 평가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했겠지만 이 대표는 즉시 수억 원짜리 첨단 검사 장비를 구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문제를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진단받은 약을 곧바로 사는 태도가 리노공업 DNA가 된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은 1995년 삼성전자의 제안이었습니다. 반도체 검사용 핀 국산화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었죠. 첫 시제품은 실패했지만 이 대표는 삼성의 공장 라인 공개를 요청해 6개월간 현장 파견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문제를 추적했습니다. 삼성의 높은 품질 기준과 리노공업의 뚝심이 맞아떨어져 1995년 마침내 리노핀2 탄생했습니다. 창업 17년 만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리노공업은 단순 하청업체를 넘어 삼성전자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핵심 반도체 소모품 국산화에 성공한 뜻깊은 순간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회사가 성장해도 외부 투자자를 극도로 경계하며 무차입 경영을 고수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 코스닥 상장도 충분한 현금 확보 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철저한 자기 자본주의 경영 방식은 어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차입 경영을 가능케 했습니다. 실제로 유동 비율은 971.9%에 달했고 단기 차입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적어 외부 충격에 강한 무차입 병원 같은 회사가 된 셈입니다. 이것이 리노공업이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두 번째 갑옷이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이 회사는 일본산보다 20% 비싸게 팔면서도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제품 수명에 있습니다. 리노핀은 일본산보다 20% 비싸지만 한번 끼우면 일본 제품의 2배 이상 견딥니다. 약 20만 번 이상의 타격을 견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가장 무서운 비용은 부품 가격이 아니라 라인 다운타임 생산 라인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핀 교체 시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멈춰야 하는데 멈춘 동안 손실되는 시간과 수익이 부품값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고속도로 대형 화물 트럭에 비유하면 싸고 품질 낮은 타이어를 자주 갈다가 한복판에서 터지면 화물과 시간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비싸도 안전하고 오래가는 타이어를 끼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리노공업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20% 더 비싸게 팔면서도 멈추지 않는 시간을 고객에게 파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삼성전자,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 가격 차이를 감수하고 리노핀을 선택했고 일본 업체들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노공업이 20년 넘게 4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한 비결은 외주 0%, 즉 설계부터 정밀 가공, 도금, 조립, 최종 검사까지 모든 공정을 부산 본사에서 100% 직접 수행하는 내재화 전략에 있습니다. 대부분 부품 회사들이 도금이나 일부 가공을 하청에 맡기는데 리노공업은 이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이를 동네 식당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외부에서 재료를 받는 식당은 갑작스런 메뉴 변경 시 재료 주문에 며칠이 걸리지만 직접 재료를 키우고 소금까지 굽는 식당은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그런 회사입니다. 고객이 새로운 칩 샘플을 보내 검사핀을 새로 주문하면 설계부터 시제품 납품까지 단 며칠 만에 끝냅니다. 경쟁사들이 몇 주 걸리는 일을 며칠 만에 처리하는 셈이죠. 게다가 핵심 기술인 도금 두께, 스프링 탄성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기술 보안과 속도, 이익을 동시에 지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리노공업의 마지막 조립 과정은 로봇이 아닌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핀 수천 개를 하나하나 끼우는 작업에서 숙련 장인들은 미세한 소리와 진동만으로 스프링 장착 여부, 도금 흠집 등을 감지합니다. 눈으로도 일반 카메라로도 잡기 어려운 결함을 손끝과 귀로 걸러내는 뛰어난 감각이 바로 리노공업 장인들의 기술입니다. 리노핀은 반도체의 신경계에 꽂는 정밀한 침과 같습니다. 신경 곳곳에 침을 놓아 반응을 살피듯
칩에 수만 개 접점의 바늘을 꽂아 살아있는지 신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을 너무 깊게 찌르면 손상되고 너무 얕으면 효과가 없듯 이 바늘도 정확한 힘과 위치로 작동해야 하며 이 미세한 손끝 감각이 리노공업 장인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장인들의 감각을 단순 개인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의 진동 판별 알고리즘이라는 독자적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즉, 장인이 떠나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장인들이 회사를 떠난다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채윤 대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장인들을 붙잡기 위해 파격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재와 기술이 회사 생명임을 깊이 인식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부산 허름한 비닐봉지 공장에서 출발해 일본을 꺾고 세계 반도체 검사반을 시장 7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가 된 리노공업 이야기는 단순 성공 신화를 넘어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 끈기, 혁신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현재 겪는 위기와 도전을 함께 살펴보며 앞으로 한국이 세계 산업 무대에서 어떻게 힘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리노공업은 이제 세계 반도체 검사핀 시장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고급 실내 골프장 같은 복지시설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5성급 호텔 공장이라 부를 정도로 뛰어납니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 이상으로 부산 지역에서 1등 신랑감 기업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이는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핵심 기술을 가진 숙련 장인들이 회사를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체기자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 원천입니다. 조직 문화도 특이합니다. 대표이사와 전 직원이 수평적으로 배치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생산 과정에서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수천만 원 손실을 막기 때문입니다. 어린 직원이 발견한 문제도 전 직원이 경청하고 즉시 개선하는 문화가 품질 혁신의 씨앗입니다. 또한 리노공업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사시험에 생활 산수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단순 수학 능력이 아니라 환율과 관세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감각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원, 달러 환율 10% 변동만으로도 순이익 93억 원 영향을 받는 민감한 산업 환경에서 0.1% 원가 차이가 회사 명운을 좌우한다는 점을 신입사원부터 철저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업무 지시를 반드시 글로 주고받도록 한 점입니다. 1mm 단위의 치밀함이 필수인 산업 특성상 구두 지시나 기억에 의존한 실수는 곧바로 불량품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원칙이 복잡한 공정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리노공업이 세계 1위를 지키는 1등 공신으로 평가받습니다. 요약하면 리노공업은 단순히 핀이라는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간과 빠른 속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때문에 고객이 가격 인하를 요구해도 응할 필요가 없는 독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바늘 없으면 당신들 공장이 멈춘다는 말이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수치로도 명확합니다. 2025년 리노공업은 매출 3,725억 원, 영업이익 1,776원, 영업이익률 40에서 47%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글로벌 이트 선두 기업 애플의 30%대 이익률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일반 제조업체가 10%대 이익률만 넘어도 성공으로 평가받는데 리노공업은 만 원어치 팔아 약 4,750원이 회사에 남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무차입 경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 4,500여 원에서 9,500여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2027년 6천억 원, 2028년 7천억 원, 2029년 9,500여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증권가와 시장 분석가들은 2027년 매출이 단숨에 5,17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훨씬 많은 주문을 소화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들은 이런 성공을 재현하지 못할까요? 검사핀을 그냥 작은 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은 3나노, 2나노를 넘어 점점 미세해지고 있으며 접합 간격이 0.1mm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0.075mm 초미세 간격 검사핀까지 제작 가능한 기술을 확보해 같은 힘으로 수만 개 핀을 정확히 꽂아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힘 조절이 어긋나면 수천만 원짜리 제품이 손상되는 치명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며 설계가 빈번히 변하는 상황에서 검사핀도 설계 변경에 맞춰 새로 제작돼야 합니다.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다품종 소량 생산 영역에서 리노공업이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TSMC 같은 반도체 기업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여러 칩을 하나로 합치면서 검사해야 할 단자 수도 15에서 20% 이상 증가해 핀의 촘촘함과 수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시대 발전과 함께 리노공업 제품 수요와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엔비디아 주주라면 한 번쯤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생산 과정에 부산의 작은 기업 리노공업이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글로벌 AI 산업 역사 속에 묻혀 있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경쟁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크라는 회사가 실리콘 너버 소켓이라는 전기 전도체를 활용한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하려 했으나 고무 소재가 갖는 태생적 약점 때문에 완전 대체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무는 열과 압력에 약해 늘어나거나 딱딱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AI 칩과 전기차용 반도체 검사 과정은 매우 가혹한 환경입니다. 이스 기술은 대량 생산 단계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리노공업의 금속핀 방식은 연구개발과 극한 테스트 환경에 적합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리노공업이 반도체 검사핀 외에도 글로벌 의료기기 대기업 지멘스에 초음파 진단기용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의료용 부품은 반도체보다 더 높은 정밀도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리노공업의 초정밀 가공 기술이 이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크지만 의료기기 부문은 안정적 수익원이 되어 회사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범퍼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시사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리노공업은 기술력, 수익성, 미래 성장성 면에서 거의 완벽한 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외부 환경, 특히 상속세와 기업 승계라는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2026년 4월 이회연 창업자 겸 대표가 보유한 주식 700만 주, 발행 주식의 9.18%를 블록딜로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매각 규모는 약 8,631억 원에 달했고 이 대표의 지분율은 34.66%에서 25.4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이 매각은 한 달 전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매각설을 전면 부인하고 신공장 투자와 안정화 계획을 강조하며 장기 경영을 약속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분노했고 주가는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창업자가 갑작스런 지분 매각과 경영권 이탈을 결정했을까요? 그 배후에는 상속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1950년생으로 70대 중반이며 현재 경영에 참여하는 장녀의 지분율은 0%입니다. 즉, 자녀에게 경영권과 지분을 물려줄 준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상속세 구조를 보면 30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 상속세율이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지분 증여 시 증여세까지 합치면 실질세율이 60%에 육박합니다. 조 단위 회사 가치를 자녀에게 넘기려면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8,400억 원 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주식으로 세금 내면 최대 주주 지분이 급격히 희석돼 경영권 흔들림 위험도 큽니다. 즉, 창업자가 평생 키운 거대한 과수원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국가가 과수원의 절반 이상을 베어가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를 통째로 팔아 현금화하는 선택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을 단순 자산 운용 차원이 아니라 회사 정리 및 엑시트 전략의 시작으로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기업 가치가 너무 커 한꺼번에 인수할 투자자나 사모펀드를 찾았으나 결국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화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회사 측은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에선 높은 주가를 이용한 대량 매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점은 세계 1위 기술 기업의 미래가 기술력이 아니라 세금과 승계 구조라는 제도적 문제에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 상속세 부담이 경감되었다면 이 대표는 대규모 지분 매각 대신 8,600억 원을 신공장 고도화와 차세대 기술 연구에 투자해 일본 경쟁사와의 격차를 10년 이상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 기업 창업주의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우수 기술을 가진 한국 강소기업들이 승계 문제에 걸려 결국 매각 선택지로 내몰리는 거버넌스 절벽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리노공업의 여정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한 얼굴은 경이롭습니다. 부산 작은 공장에서 출발해 일본 독점을 깨고 세계 시장 70%를 장악하며 기술 보국의 표본이 되었고 글로벌 AI 칩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얼굴은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든 창업주가 거짓말 논란과 함께 회사를 떠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리노공업은 한국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리노공업 바늘 끝에 걸린 세계 반도체 산업 운명은 곧 한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리노공업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핀이라는 미세 부품에 매달려도 혁신적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기술력의 위대함, 또 하나는 그 기적조차 강력한 제도적 벽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을 만든 것은 기술이었지만 1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세금과 제도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사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에 매각으로 내몰리는 현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단순 기업가 개인 선택에 의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즉 법률, 정책,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비극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 한 기업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볼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한국 강소기업과 중소기업 현실을 떠올리면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에도 자본 조달 어려움, 복잡한 규제, 인력 확보 한계 등 장애물에 부딪히는 기업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것은 문제 본질 이해와 해결책 모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 경제 숨겨진 진짜 이야기,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과 문제를 깊이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업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감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 클리크 이상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강소기업과 한국 경제 숨겨진 진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 응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